자세한 이야기를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네, 화물연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.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총파업하겠다는 건데 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놓고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. 이 안전운임제란 것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. 예, 안전운임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화물 운송하시는 분들이 과로를 하거나 또 과속을 하거나 또 너무나 많은 물건을 실어서 이제 과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정부가 2020년도에 앞으로 3년간은 안전운임제를 도입하겠다. 그래서 과속 이런 거 하지 말고 안전하게 좀 운행을 해서 좀 사고를 좀 막자. 그래서 이제 이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것은 만약에 안전운임제가 일몰제가 적용이 올 연말까지 되는 겁니다. 네. 일몰제라고 하는 것은 3년간만 적용이 되고 내년부터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이제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그럼 내년부터 우리가 과속을 하고 과로를 해서 그 국민들의 생명이 위험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. 그래서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안전운임제 3년을 제한을 둔 것을 아예 풀어라, 아예 없애버려 가지고 계속 우리가 안전하고 또 과로를 하지 않고 과속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을 하겠다.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이제 안전운임제다. 그래서 정부에서는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것 같이 자기들은 최저 생계비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유가가 또 이렇게 리터당 2,000원을 넘었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유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다. 그러면 그 비용을 전부 다 화물 운송자들이 다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. 안전운임제는 유가와 그 운송료에 대해서 비용에 대해서는 이 경영자 측이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노동자가 요구하는 것이 또 안전하게 운행하겠다고 하니까 정부로서도 또 이렇게 최근에 다시 협의를 해줘야 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안전운임제가 화물계의 최저임금제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까? 예, 맞습니다. 우리가 이제 택시업계가 과거에 이제 파업을 했을 때 기본적인 급여를 주고 추가적인 이득에 대해서만 좀 줘서 우리가 최저임금제가 택시업계가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시간당 9,160원이 적용되고 있고 뭐 주말 유휴수당 포함하면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를 택시업계가 받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화물 운송자가 요구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4인 가족 기준으로 도시 근로자의 평균 급여가 한 450만 원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적정한 현황을 좀 알아야 되겠죠.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돈이 얼마 정도 되는지 또 만약에 안전운임제가 폐지된다 그러면 유가라든지 이런 부담을 운송자가 부담하게 되면 급여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서 정부와 경영계 이렇게 노동자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좋은 대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. 네, 상당히 복잡한 사항들이 다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경영계가 이 화물연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.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?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.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물가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기업에다가 이제 근로자들은 급여를 올려달라고 요구하게 되고 또 경영자라든지 기업의 입장에서는 또 판매 단가를 올려가지고 국민들이 또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런 물가 인상을 유발한다는 것 때문인데 우리나라에도 물가가 이번에 이제 5% 정도 올랐고 네. 미국에는 9% 정도 올라서 미국에는 과거에 물가가 15% 정도 오른 적이 있었는데요. 당시에는 기준금리가 21%까지 올렸습니다. 그 1981년도 상황이었는데요.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1980년도에 물가가 연 20%, 30%까지 가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경영계가 요구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급여 인상이라든지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이 물가 인상으로 또 연동이 되어서 경제의 악순환을 가져오게 되니까 이거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도 너무 큰 부담을 좀 주지 말고 서로 좀 합의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경영계도 입장은 비용 문제다. 돈을 너무나 많은 급여를 지원해주게 되면 이 연장을 해서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해주면 본인들도 판매 단가를 올려야 되고 그러면 경제의 악순환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비용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거는 그 지금 일몰제를 3년간 적용을 하기로 한 거잖아요. 그럼 3년 전에도 제 기억으로는 상당히 좀 논란이 도입 때부터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적용되는 대상을 좀 줄이고 기한도 3년을 일몰제로 한 것 같고 그때 당시에 이제 화물연대에서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? 수용을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좀 경유값 말고
어떤 부분들이 좀 더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?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됨으로 인해서 전 세계 우크라이나가 이제 밀 수출의 전 세계 40%를 차지하고 있고 뭐 터키는 양고기 수출을 막았다 그러고 우리나라는 전체 식량에 대해서 약 한 반 정도만 작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반 정도는 수요를 전부 다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그 수출과 수입의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. 수출과 수입의 무역 의존도가 우리가 75%인데요. 세계 2위 수준이거든요. 그러니까 한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살고 이 물류가 원활해야만 경제가 안정이 되고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이 되는데 이 세계 무역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에 포함된 우리나라가 이 국내 화물까지 막히게 되게 되면 물가가 더 급등하게 되는 겁니다. 지금 이제 오늘부터 파업을 시작해서 한 2, 3일 정도는 우리가 정부가 견딜 수 있지만 이거 2, 3일이 더 지속된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물류의 가격이 인상이 되고 또 국민들의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. 이런 우려가 가장 큰 걱정이다. 이렇게 볼 수 있죠. 네. 이번 파업으로 주류 시멘트 업계 피해가 가장 크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요. 실제로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? 오늘 현재 전체 평소에 이제 시멘트의 수출 우리가 이제 물동량이 10%만 반입이 되었습니다. 지금 현재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게 되면서 또 딱 그 정문에서 나머지 차량 우리나라 전체 이제 근로자가 한 3천만 명 정도 되고 민주노총에 가입된 분이 한 100만 명 정도 됩니다. 이번에 화물연대에 가입되신 분들이 전체 40만 명의 화물연대 노동자 중에서 5%가 가입되어 있거든요. 한 2만 2천 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는데 오늘 파업에 참가한 사람이 37%입니다. 약 한 8천 명 정도가 파업에 동참했다. 근데 나머지 이제 화물연대 노동자분들도 자기들도 유가가 다 연동이 되어서 지금은 보조를 좀 받고 있는데 이 원가 연동제가 안전운행제가 폐지가 되게 되면 본인들이 유가 인상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나머지 화물차 운행하시는 분들도 이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는 거죠. 우리나라는 전체 유가의 한 60%가 국가 세금입니다. 최근에 정부가 유가가 너무나 이제 오르게 되니까 한 10% 정도를 감해줬지만 아직 그거 가지고는 노동자의 부담이 크다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경영계와 노동계가 정말 합의를 잘해야 되겠다. 이 유가가 이렇게 2,000원까지 되고 과거에 비해서 30%나 오른 겁니다. 또 나머지 뭐 식료품 가격, 고기 가격 전부 다 50% 가까이 오르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. 이와 같이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, 또 중국의 봉쇄, 또 우리나라는 수출과 수입에 의해서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받고 있다. 거기에다가 이제 국내 파업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니까 한국 경제에서는 큰 부담이 주는 거죠. 네. 그러면은 저는 사실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드는데 사실 뭐 이런 그 화물차 근로자분들의 그런 지입 차량을 운행하고 이런 시스템적이 갖고 오는 약간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예전부터 얘기들이 나왔었던 것 같고 이런 근로 여건들이 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핵심일 텐데 약간은 이제 돈 문제가 지금은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났지만 이 근로 여건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지 이게 근본적으로 좀 해결이 될 수 있지. 역시나 이게 연장을 한다 해도 결국에는 임시 방편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이제 현재 상황을 알고 경영계와 노동계 또 정부가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. 우리가 경영학의 목적은 공정성과 합리성이거든요.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안을 도출해야 되는 거고 정치학의 목적은 올바른 자원의 배분입니다. 네. 올바르게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. 경영계와 노동계 또 정부가 제3자의 입장에서 가장 합의를 잘 이끌어내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. 네. 또 경영계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준다 그러면 그 비용의 전가는 전부 다 또 국민에게 지게 되는 것이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해결 방안은 현재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는 것이다. 안전운임제를 통해서 얼마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고 만약에 안전운임제가 올 연말에 종료가 된다 그러면 운송 노동자들이 급여가 얼마 정도로 깎이게 됐는지 또 유가에 대해서도 정부가 얼마나 보조해 줄 수 있는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서로가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겁니다. 그래야만 우리가 대안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그 대안으로
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정부의 입장에서는 뭐 법과 원칙에 따라서 맡기겠다. 노동자와 경영계에서 맡겨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. 지금 현재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도시 근로자가 4인 가족이 최저 생계비가 한 450만 원 정도 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운수 노동자들이 급여를 얼마 정도 받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알아야 되겠죠.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1년에 사망하는 사람이 10,000명 정도 됩니다. 하루에 한 30명 정도가 근로자 일을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에요. 이 운송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. 굉장히 무리하게 과적을 하고 과로를 하고 또 자기가 또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무리한 운행을 하다 보니까 큰 사고가 많았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분들의 무리한 운행은 또 국민들의 생명과 또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도 좀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또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겠다.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 정부와 또 경영계와 또 노동자가 사업자가 만나서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현황을 알고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뭐 경영계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그런 자기들과 함께 일하는 그런 동료라고 봐야겠죠. 동료들의 그 어려움, 고난 이런 것들을 너무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고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화물연대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그 물류 대란을 볼모 삼는 그런 모습들 불법적으로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고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잘 중재를 해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